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준권 의원입니다. 지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자신의 칭화대 석사 논문에서 사용한 탈북민들을 지칭해서 사용한 도북자, 반도자 용어에 대해 궁색한 뻔뻔한 해명을 내놓은 데 대해서 많은 탈북민들이 강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중립적 의미에서 사용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사용한 반도자에는 배반할 반과 도망할 도자가 사용됩니다. 이게 어떻게 중립적 의미입니까? 도대체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북한 정권과 중국 정부를 의식해 중립적 용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이 용어 선택에 있어서 탈북민에 대한 배려가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를 부를 때 가난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호칭을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대표 공당의 유력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 우리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은 분노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자신들을 지칭하는 용어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탈북자라는 용어조차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북향민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호칭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을 규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탈북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신경 써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심지어 청문회에서 애인도 다양한 말로 부르지 않느냐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애인에게 사랑을 듬뿍 담아서 살뜰하게 사용하는 애칭과 반도자가 같은 의미로 비교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이게 3만 5천의 우리 탈북민들을 향한 비아냥이자 조롱입니다. 권력자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 무심코 던진 돌에 사회적 약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서 정착한 이 새로운 땅에서 수많은 사회적 편견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루하루 악착같이 살아내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나서서 또 다른 부정적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김민석 후보자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책임진 행정부 일선 수장으로서의 총리직의 자격이 없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제라도 탈북민들을 향한 진정 어린 공식적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탈북민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장님들의 기자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북한민주화위원회 호강일 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북자, 반도자가 중립적 의미라는 해명은 백한 거짓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허광일입니다. 지난 6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자, 도북자 표현에 대한 김 후보자의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 3만 4천여 탈북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유종배 위원장과 김희정 의원의 지대에 대해 중립적 의미에서 사용했다.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용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첫째, 반도자는 단순한 탈출자, 즉 탈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배신하고 도망간 자라는 뜻입니다. 중국 번역 사이트에서 반도자를 검색만 해봐도 배신자로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둘째, 중국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반도자를 검색하면 황당역 선생을 북한 최고위급 반도자로 소개한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 설명글에는 북한은 그를 태양과 조선을 배신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예입니다.
셋째, 김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난민 정책을 비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탈북민을 자칭하는 용어 선택에 신중했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는 세터민이라는 용어를 탈북민 대신 사용했습니다. 탈북에서 나오는 낙인 효과를 완화하려는 뜻에서였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북한의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뜻이 북향민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민명덕 의원과 함께 민주당 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북향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라고까지 했습니다. 2003년 5월 4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북향여성인권위원회 발표식에서 민주당 의원인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은 북한은 그 가운데서 더 약자인 북향여성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면에서 차별받지 않고 온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점검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사선의 최고위원까지 맡았던 김 후보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탈북민 용어 변화의 역사와 맥락을 잘 알고 있던 그가 중국과 북한에서 배신자로 통용되는 용어를 자신의 석사 논문에 사용했는지, 또 인사청문회장에서 거짓말로 일관했는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탈북민들은 김민석 후보자에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본인이 해명처럼 번역 과정에 참고가 있었다면 논문 원고, 번역 원고를 공개하여 증명하십시오. 논문을 본인이 직접 썼으니 원고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만약 원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김민석 후보자가 석사 논문을 대표해서 세터민, 북향민, 내신 반도자, 도반자가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김일성 일가의 끔찍한 굶주림과 인권위를 견디다 못해 목숨 걸고 도망간 압록강을 건넌 탈북민들을 비하하고 북한과 중국의 프레임에 동조한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또한 김민석 후보자의 이런 화무치한 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림과 핍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2,1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입니다. 예, 김민석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34,000여 탈북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민주당 또한 친구로 판단하지 말고 방해의 입장을 밝히십시오. 우리 탈북민들은 민주당이 들인 586 운동권 세력이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김민석 후보자와 한치도 다르지 않다고 간다고 이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을 경고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끝마치겠습니다.